한겨울 새벽 4시 고요한 단칸방에 놓인 낡은 탁상 스탠드. 그 주황빛 불꽃만이 가느다랗게 흔들렸다. 창문 밖 세상은 아직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만이 이 고요를 가끔 깨뜨린다. 방 안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뜨겁게 데운 보리차의 향이 뒤섞여 맴돌았다. 김순자 할머니의 굽은 등은 돋보기 너머로 빛바랜 교제 위를 맴돌았다. 여든의 나이, 배움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아득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서툴게 문지르고 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젊은 학생들은 눈 깜짝할 새 해내는 디지털 과제였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작은 화면이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 지독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글자를 익히는 대신 생존을 배웠다. 까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일을 했고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70평생 공부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그저 멀리 떨어진 딴 세상 이야기였다. 가슴 한쪽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글을 깨치고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을 그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늦게나마 야학에서 배운 글자가 세상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40이 넘어서야 초등학교 과정을 겨우 마쳤고 50이 되어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남들은 다 꿈을 접을 나이에도 순자 할머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러다 70대 후반의 어느 날 문득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대학생 모집 공고를 보았다. 사회복지학과라는 4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다. 할머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대요. 손녀딸의 따뜻한 격려가 그녀의 망설임을 용기로 바꾸어 주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김순자 할머니는 당당히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다. 새로운 교복을 입는 것처럼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낡은 가방을 챙겼다. 젊은 학생들 틈에서 그녀는 가장 나이 많은 새내기였다. 때로는 따가운 시선도, 때로는 걱정 어린 시선도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배움이라는 2글자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책상에 놓인 커피 믹스 잔을 응시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밤샘 공부를 한 탓에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두통은 지끈거렸고 뼈마디는 쑤셔왔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나 공부에 매달릴 줄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다. 대학 수업은 야학과 달랐다. 생전 처음 접하는 복잡한 이론과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제는 악몽 그 자체였다. 교수님의 설명은 너무나 빨랐고 어린 학생들의 키보드 속도는 따라갈 수 없었으며 순자 할머니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미아가 된 듯 헤매었다.
순자 할머니 혹시 PDF 파일 열 줄 아세요? 옆자리에 앳된 여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건가?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자식에게 폐가 될까? 손녀딸에게 짐이 될까? 무엇보다 늙은이에겐 역시 무리라는 듯한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답답했던 날들, 세상 물정에 어두워 손해를 봤던 순간들, 그 한 맺힌 기억들이 그녀의 두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다. 힘들었던 여정들이 새삼 떠오르며 굳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서툰 글씨로 쪽지를 건네며 컴퓨터 사용법을 물어보았다. 손녀딸은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날은 중간고사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새벽부터 긴장감에 속이 쓰렸다. 며칠 밤낮으로 준비했지만 익숙지 않은 빔 프로젝터 앞에서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강의실은 웅성거리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하나둘씩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다. 그녀의 차례가 왔다. 이름이 호명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다. 빔 프로젝터 전원을 켜고 USB를 꽂으려는데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식은땀이 등에 흘렀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길게 늘어졌다. 겨우 USB를 연결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웠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뒤엉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덜덜 떨리는 손끝에 머물렀다. 그 순간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좌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뒷좌석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풋풋한 대학생의 상냥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학생은 순식간에 빔 프로젝터를 조작했고 순자 할머니가 애써 만든 발표 자료가 화면 가득 선명하게 펼쳐졌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글자와 이미지들은 그녀의 지난밤 고뇌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다시금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자꾸만 헛돌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귀가 먹먹해졌다. 칠판에 글자를 써가며 설명하던 지난날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이토록 낯선 기계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저 한낱 초라한 노인으로 비치는 것이 부끄러웠다. 갑자기 목이 메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강희실아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십 년간 묵혀왔던 배움의 꿈을 이대로 접어야만 할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물방울이 이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십 년 묵은 서러움과 이제 와서도 헤쳐나갈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의 응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터져나왔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괜찮아요, 응원합니다 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빛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다시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배움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강희실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발표를 무사히 마쳤고 강희실아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감을 얻었다. 젊은 학생들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달려와 알려주었고 함께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손녀딸처럼, 때로는 늦둥이 자식처럼 그녀를 살뜰히 챙겼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졸업식 날, 순자 할머니는 졸업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썼다. 짧은 단발 머리칼 위로 단정하게 얹힌 학사모가 유난히 빛나 보였다. 총장님이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자 젊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한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꿈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졸업 후에도 순자 할머니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나이 때문에라는 망설임은 그녀에게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사랑하는 5060 시니어 여러분, 혹시 마음속 한편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는 않으셨는지요? 배움에는, 도전에는, 그리고 사랑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식지 않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석을 꺼내어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늦깎이 만학도의 꿈은 단순히 학위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기회를 선물해 보세요.